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35살 여자예요. 나이 30에 넘어가면서부터 결혼을 하라고 난리라서 결혼을 하다가 하마터면 사기당할 뻔했네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젠가는 카페를 다시 운영하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나아져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동생한테 맡겨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도 안 좋지만 제가 겪은 거와 비교하면 코로나가 커피면 그건 TOP라고 봐야 할 정도로 심한 거라서 견딜만 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사연이 바로 그런 TO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을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안 좋아서 여러 번 투석을 하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안 좋아서 휴학을 하고 그대로 자퇴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나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집에서 백수로 평생 지내고 싶지 않아서 알바라도 했어요. 카페에서 알바라는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특하다며 사장님이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이제 본인이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으니 이 가게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되냐고 하니까 사장님은 그동안 물류며 서류며 다 가르쳐놨고 잘해내지 않았느냐며 절 믿는다고 말하셨죠. 사장님이 평소에 힘이 드셨는지 시골을 내려가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일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지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걸 알바인 저한테 준다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뭐가 따질 것이 이렇게도 많은지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나기도 하고 적성이 맞아서인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저보고 잘 일을 한다며 참 좋아했어요. 남들은 대학을 들어가도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저는 이렇게 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저한테 사랑이 찾아왔죠.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카페에 놀러 왔는데 거기서 제 남편을 보게 되었죠.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때는 마침 손님도 없고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데려온 친구분들은 제가 사장이 되는 것 보고 축하한다고 말하며 분위기는 즐겁게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여기 카페에 자주 방문을 하겠다고 말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립서비스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늘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그저 바깥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나오면 수다를 떨고 그랬었죠. 물론 수다를 떨 시간이 없이 늘 바빠서 그냥 남편이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았죠. 그래도 얼굴을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참 그게 신기하지만 말도 별로 많이 못했고 그랬는데도 점점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사귀게 되었죠. 언제는 남편이 권유를 해서 저랑 같이 여행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동생이 대신 카페를 맡아줄 수가 있어서 동생한테 맡기고 여행을 떠났죠. 그렇게 남편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과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남편은 어릴 때 가난해서 중고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대학교는 아예 못 갔다고 해요. 저하고 많이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는 앞으로 잘해주겠다며 저를 안아주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 카페 어때? 돈은 잘 벌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그럭저럭 잘 벌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한 달의 매출이며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묻더라고요. 이때 슬슬 기분이 안 좋아져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너무 속 드러내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하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에이 무슨 소리냐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얼버무리며 답하더라고요. 그때 의심을 했었죠. 설마 이 인간이 카페를 노리고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도 여행이고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며 뒤로 미루었죠. 그렇게 잊혀지고 어느새 결혼을 이루게 되었죠. 부모님들도 다들 좋다며 결혼을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 무난하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형부 좀 이상해. 왜 그런가 하며 듣는데 직장에 있는 남편이 유난히 카페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언젠가는 여기 내 가게가 되지 않겠느냐 하며 앞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직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카페를 들락날락거릴까요? 연차도 자주 있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게다가 출장을 간다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카페를 살피고 그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을 했고 남편한테 대체 왜 그러느냐고 말했죠. 솔직하게 말하라며. 가족이지만 좀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 가족일인데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몸이 아파서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퇴사라도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나도 카페 일 정도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들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몸이 안 좋고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몸이 망가질 게 분명해서 언젠가는 전 사장님처럼 카페를 물려줄 날이 올 거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고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카페에서 일한 경력들도 있고 해서 동생한테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기특한지 동생이 막 바리스타 자격증을 얻을 때 제가 제 카페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당장은 좋은데 내가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으려면 다른 카페에서 좀 일하다가 그때 언니네 가게로 갈게 라고 말하며 여러 카페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노하우가 저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동생한테 물려주기로 이미 다 합의를 본 상태인데 그걸 남편이 아는데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생은 계속되는 이야기에 남편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속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언젠가는 남편이 혹여나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그러면 같이 카페 일을 하기로 마음을 잡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남편의 직장, 저의 카페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일단은 그래도 돈 버는 걸 고려해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직장에 전념을 하는 게 어떠냐고 당부를 했었죠. 하지만 동생은 남편이 믿지 못하겠다며 카페를 차지하려고 한다며 뭐라 했죠. 저는 그래도 남편이고 가족인데 너무 야속한 거 아니냐며 말렸죠. 친구들도 남편이 너무 속을 드러내는 것 같다면 웬만하면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부부인데 뭐 별일 있겠어? 알고 보면 가족이고 내가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해주는 거겠지 라고 말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한 번 듣고 고민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누군가 대타를 구해야 했는데 남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도 된다고 하니까 요 근래 몸도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남편이 그러지 말라며 자기도 할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믿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따로 대타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며 맡기기로 했죠. 그래도 남편이 카페 일은 익숙치 않을 텐데 제가 한번 살펴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있지 뭐예요. 근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참 가관이었어요. 네가 고생이야. 그 몸 안 좋은 년하고 오랫동안 살아서 고생이다. 네가 원하는 카페를 얻으면 내가 튼실한 연으로 구해서 새 장가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그들한테 다가가니까 두 명이 놀라더니 어디까지 들었느냐고 말하네요. 이제 아주 들키니까 당황했었나 보죠. 그래서 그동안 들은 걸 다 말해주고 그동안 결혼한 게 이것 때문이냐고 소리를 쳤죠.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는 아예 말도 꺼내지도 않았죠. 그날 몸이 아픈데도 의자 던지고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기절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해요. 뛰어보니 동생과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일이 있다며 나간 상태였고요. 그날로 부모님과 동생한테 모든 걸 말해주고 바로 이혼을 때려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남편이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카페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거였죠. 처음부터 절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아픈데 카페 사장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3년 전부터 작전을 짰던 거였죠. 결혼을 하면서 계속해서 카페를 노렸던 거죠. 제가 아파서 물러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카페를 물려받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어서 그걸 이루지 못했던 거였죠. 남편이 그만둔다는 걸 몰랐던 건 경제에 걸리는 남편한테 맡겨서였어요. 몸이 안 좋아 맡긴 거였는데 알고 보니 일부 돈을 가로채서 어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너무나 괘씸해서 고소까지 했죠. 그러자 남편과 시댁에서 얼마나 빌던지 제발 봐달라고 하는데 카페도 모자라서 이젠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폭풍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삶이 나아지나 했는데 코로나로 잠시 카페를 닫게 되었네요. 언젠가 끝나면 전 동생한테 주고 어디 한적한 동네에서 가서 살고 싶네요. 사람들하고 인연을 거의 끊고 조용히 취미생활을 하며 보내며
그렇게 여생을 보낼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시는 결혼은 하고 싶지는 않네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신중히 하라는 말과 함께 여기서 사연을 마칠게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들 안녕하시고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거예요. 저는 남편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싱글녀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싱글녀로 돌아온 건 남편과 친구의 환상적인 합작이었고 그 뒤로는 사람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지금은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거기에 지인분이 있어서 지인하고 일하면서 살려고요. 근데 코로나로 외국 가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 사연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하고 남편은 사실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는 서로 장난치며 놀았고 별로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진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동창 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중학교 동창회에서 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면서요. 전 좋다고 말했고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친구한테도 연락을 했죠. 친구는 이미 의사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어요. 지지배가 진짜 대학교 때 그렇게 막 놀아서 취직해야 하나 걱정하더니 잘난 의사 남편을 구해서 그토록 원하는 취직을 하게 돼서 정말이지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직장도 구했겠다, 슬슬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친구는 애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동창회는 가야겠다면서 시댁에 애를 맡기고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저보고는 이왕 가는 거 남편감을 고르라고 말했죠. 저는 무슨 소리냐며 답해주며 같이 동창회에 갔죠. 중학교 동창회라 그런지 좀 설레었는데 보니까 다들 얼굴들이 변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막 확인을 하며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술 기운을 깨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절 부르더라고요. 너 오랜만이야. 제 남편이었죠. 그때 남편도 취직해서 바쁘게 보내다가 동창회라서 나온 거라며 저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냥 장난치며 놀았던 사이였는데 왜인지 이렇게 잘생겼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마음이 들었었나 보죠.
동창회가 어느덧 1차를 끝내고 2차, 3차까지 갔고 다들 해롱거리며 집으로 귀가를 할 때 저하고 남편은 단둘이서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남편이 잠시 잘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같이 모텔로 갔죠. 그 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사귀게 되었죠. 저하고 남편이 이어진 걸 안 친구는 축하한다며 말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친구 말대로 동창회에서 인연을 맺었나 싶어서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하자고 결정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의사 남편과 같이 온 친구가 정말 잘 축하해 주었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그 친구와 남편이 바람을 피울 징조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결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많이 싸우기 시작을 했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부부싸움이 날 수는 있다지만 워낙에 급하게 결혼한 거라서 그런지 서로에 대해 아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개인차로 인해 계속해서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신혼인데 어떨 때는 따로 살고 그러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로 괜찮냐고 처음부터 맞지 않는 거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말했죠. 설마 그걸로 헤어지고 그러겠냐며 말했죠. 그래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해서 다시 친해진 듯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부부끼리 만나자고 해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그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죠. 그러다가 남편과 친구 순으로 화장실을 가겠다고 자리를 뜨고 의사인 친구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좀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남편과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내가 남의 집 부인이라서 이러는 거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설마 바람을 피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친구와 남편을 부르며 아까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하니까 친구는 당황하면서 요즘 친구로서 좀 많이 서운해서 그래. 우리 중학교 동창인데 서로 바람 피고 그러겠어? 난 애도 있는데 얘가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소리를 해? 하긴 그러겠죠. 그때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남편이 야근하고 출장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왜인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 하지 않았죠. 서로 아는 사이이고 친구는 제 남편보다 더 잘난 의사 남편과 아이를 두고 있는데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도 그 둘이 만나는 빈도가 늘어나서 제가 경계를 하기 시작했죠. 언제는 남편한테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야, 오랜만에 동창 보는 건데 왜 그래? 그렇게 불안하면 너도 와. 너도 요즘 나처럼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같이 만나면 좋지 않겠어? 저도 남편 말대로 야근하고 출장이 많아서 남편 얼굴을 까먹을 정도로 따로 떨어져 지내는 일들이 많았죠. 야근하고 출장 가면 돈을 더 준다지만 너무 자주 있어서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한테는 배려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의사라서 바쁠 텐데 왜 전화를 하나 싶은데 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제 남편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냥 동창이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요 근래 친구가 자기는 물론이고 아기한테도 신경을 안 쓰는지 수시로 시댁에 맡기고 어디론가 나가는 게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인들 말로는 친구가 제 남편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자기도 동창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죠. 이쯤에서 눈치를 챘죠. 그래서 한번 작전을 짜기로 했죠. 주말에 제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아주 이 두 놈들이 서로 애인인 마냥 아주 달콤하네요. 신혼인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런 남편을 증오하며 카톡으로 친구한테 만나자고 했죠. 물론 남편 핸드폰으로 말이죠. 친구는 애도 안 맡겼고 자기 남편은 병원으로 불려가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고 말하니까 친구는 알았다며 잠시만 보자고 했죠. 사실 의사인 친구 남편이 병원에 간 건 친구는 몰랐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건 친구 남편이 저하고 사전에 진작에 친구와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저하고 합을 맞추려고 병원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나자는 카페에서 보기로 했고 친구는 달리며 가다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며 어머 웬일이냐 라고 하는데 뒤에 자기 남편이 서 있는 걸 보고 병원에 있는다고 했잖아 하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말하는데 참 교육시간이지 뭐냐며
그동안 남편하고 친구하고 카톡을 한 걸 보여주니까 그제야 친구가 미안하다며 손을 빌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친구 남편은 로펌을 불러서 어떻게든 고소해서 조지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고 저는 친구를 싸대기를 때리면서 어찌 이러냐며 마구 소리를 쳤죠. 그리고 친구 남편이 비용을 대신 대주면서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죠. 지금도 재판하다가 코로나로 잠시 연기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위자료를 많이 받았으면 하네요. 그렇게 한바탕이 터지고 그 뒤론 아무도 못 믿는다는 생각과 아는 지인이 호주에서 장사가 잘 된다며 제가 오면 더 잘 될 거라고 해서 이왕에 받을 위자료를 가지고 호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결혼은 신중히 하셔야 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 많이 알고 진행하셔야 하세요. 그리고 친구라도 바람을 필 수 있으니 항상 주변 조심하세요. 저는 코로나로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여기까지 마칠게요. 사연을 공유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다들 조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연을 소개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은 파탄은 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동안 애를 낳고 주부로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해서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시장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자면 남편하고 저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 2명을 낳았죠. 신혼 때는 나름 달콤했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서 안부에는 잘 안 묻는 사이가 되었죠. 워낙에 남편이 하는 일이 출장이 많고 그래서 자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주말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가족하고 같이 있으려고 나름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졌죠. 애들이 점점 자라서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자기 친구들과 같이 끼리끼리 돌아다니는 걸 원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남편이 왜인지 점점 지친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랬죠. 남편이 늘 일에 시달리는 걸 알고 뭐라는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족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모임 좀 가지자고 해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같이 가는 남편이 왜인지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제 회사에서 갑자기 불러서 밤늦게까지 있었잖아.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어제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하고는 새벽 늦게 들어왔었죠. 대체 회사가 뭔 일을 하길래 남편을 새벽까지 잡고 있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며 갔죠.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많이 반가웠고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때 제 동생을 봤는데 평소보다 배가 좀 나왔더라고요. 너 어디 아프냐? 라고 말하니까 동생은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동생은 저보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 제가 엄마냐고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각별히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였죠. 근데 배가 불룩하고 입덧 같은 걸 하는 거 보고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동생은 결혼을 안 하고 애인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임신 증상 같은 게 보인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원래 동생하고 단 둘이만 이야기하자며 임신을 한 게 맞냐고 추궁을 했는데 동생은 끝까지 임신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여자들이 봐도 임신인 거 다 아는데 애가 왜 이리 거짓말을 하나 하고 더 추궁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동생은 제가 추궁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임 내내 늘 화나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궁해서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모임을 갖고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쪽지로 잠시 어디 일적으로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모처럼 주말이고 그런데 대체 무슨 놈의 약속이 많은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럴 거면 저하고 같이 자기 장인어른한테나 찾아가지 피곤하다며 난리친 사람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서운해서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을 때 마구 혼을 냈어요. 남편은 제가 혼을 내는 걸 듣고 그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돈 덕에 이렇게까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홀대를 하느냐며 뭐라고 했죠. 그래서 더 화가 나서 새벽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각방에서 잠을 청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서로 멀어져가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뭐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 그래도 천천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제 동생이 임신을 한 것 같다며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 기집애 역시 임신이었는데 가족이면 서로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며 동생을 찾아가서 대체 왜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냐고 물었죠. 동생은 처음에는 부정을 하려고 했지만 이내 고백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 임신을 한 거 맞다고 그냥 아는 남자랑 어쩌다가 술을 마시고 같이 자다가 생긴 거라고 말하며 그동안 이걸 밝히기가 무섭고 애는 지우기가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동생한테 뭐라 하고 싶어도 뭐 임신을 했고 그래서 크게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토닥이면서 그럼 아버지는 누구인지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니 네 아버지 될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동생은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결합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저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고 집으로 갔죠. 근데 그게 저한테 독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죠. 동생이 임신한 거에 대해서 중대한 소식이 있다며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냐고 하니까 언니 실은 임신한 아이 아버지가 언니 남편이야. 언니는 몰랐겠지만 그 양반 그동안 야근이니 출장이니 한 거 실은 나 만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실수로 날 임신하게 만든 거고 언니가 조용하게 이혼을 해주면 그 뒤로 잘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순간 멍해지다가 이내 분노가 치밀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너의 만행을 어떻게든 모두에게 알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말을 하고 남편을 찾았죠. 하지만 남편은 어디 외출해 있었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웬 전화가 오는데 남편이 두고 나온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받았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오빠 하며 이번에 좀 제대로 즐기자며 데이트 어쩌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누구신데 잘못 거신 건가요? 라고 말하니까 어머 땡땡 오빠 아니에요?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네 땡땡 제 남편 성함이에요. 이 인간 아주 가관이네요. 제 동생을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상간녀도 따로 두고 있었네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바로 소리를 치며 난리를 쳤죠. 남편한테 동생한테 들은 거, 또 상간녀한테 전화 온 거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그동안 사정을 이야기하겠다며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을 감히 듣고 싶지도 않았죠. 전 남편을 쫓아내고 바로 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남편과 동생 그리고 상간녀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든 조지고 할 테니까 그리 알아두고 인연이 감히 지 언니 남편을 꼬드겨서 당장에 호적에 파버리든 해야겠다 하며 동생을 부르며 마구 혼내고 그랬죠. 그리고 동생은 남편한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저한테 와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나는 뭐냐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뭐 일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저거 신혼을 보내고 난 뒤에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를 시작으로 여러 여자들하고 만나고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여러 번 보면서 먼저 반해서 꼬셔서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렇게 여러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우며 보내다가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상간녀와 연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차피 자기 거라며 남편하고 이혼하든가 라고 당당히 말하다가 제 동생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진짜냐고 말하고는 확 끊더라고요. 이후에 남편하고 동생, 상간녀가 서로 만났는데 그 개판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두 여자한테 머리 뜯기고 동생하고 상간녀는 싸우고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전 이번 기회로 그냥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하고 동생과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했죠. 뭐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던데요. 결국은 동생은 그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며 저한테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해주면 안 되냐고 빌고 있고 상간녀도 남편이 그런 사람인 거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죠.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서도 호적을 파버릴 정도로 버림을 받아서 저한테 부끄러워서 접근조차 못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 새놈한테 위자료니 피해 보상금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게에서 돈을 벌고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곧 성인이 될 텐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며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제 사연 재미있으셨는지요? 진짜 살다가 이런 카사노바가 어디 있나 싶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럼 다들 건강히 보내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이번에 사연을 처음 올려보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로또를 사야 하나 싶네요. 뭐 농담이고 지금도 아들하고 딸하고 이 이야기를 말하면 정말이지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들을 하죠. 대체 무슨 일이냐면 제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떠도는 경우가 있어서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인지 자식들하고 많이
어색하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그러한 아버지 보고 걱정과 안쓰러움을 드는 동시에 자신하고 시간을 잘 보내지를 않아서 거기에 하소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생일 때도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야 해서 아이들이 왜 아버지가 안 오시냐며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뭐 아이들은 그렇다 해도 저는 뭐 결혼을 하고 난 뒤로 제대로 된 신혼을 즐긴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결혼하고 얼마 뒤에 바로 일한다고 나가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늘 외로웠어요. 언제는 그걸 친구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왜 그런 남편을 만나서 고생이냐. 아무리 그래도 너도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부냐? 그냥 네가 식모 취급 받는 거 말고는 더 있어? 라고 말하며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남편을 그대로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노력을 하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죠. 당시 친구들이 남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 아깝다고들 했거든요. 남편 쪽 집안 자체가 저희 집안보다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결국은 부모님은 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성사시켰지만 이후로 남편이 인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막노동이냐 하냐며 핀잔 받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제 아이들한테도 이런 소리를 하는 어른들도 있어서 몇 번 화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남편을 몰라서 하는 말이었죠. 남편이 배운 게 없어도 일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비상했거든요. 그리고 기술자라고 해도 일이 고단할 뿐이지 목돈은 금방 모아서 집을 금방 마련하고 그랬죠. 나중에는 텃밭을 하려고 사두었던 땅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크게 상승하자 제가 이왕이면 건물 지어서 월세 받자고 조르고 그래서 건물을 올려서 흔히들 부러워하는 건물주까지 되었죠. 이런 남편을 가졌는데 제가 버릴 이유가 있나요? 무엇보다 멀리 가서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노력은 해요. 표현할 줄을 몰라서 문제지만요. 돈도 잘 벌어오고 사고도 딱히 치지도 않았고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워낙에 서로 접촉이 없어서 달콤한 신혼 같은 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 뒤로는 안부만 간단히 묻는 수준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타향살이에 가깝게 돌아다녀서인지 어딘가에 의지하고 따뜻한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지 건설 현장에서 떠돌다가 만난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 상간녀는 술집 여자인데 남편하고 인부 동료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을 하면서 호텔에 주변에 즐길 것이 별로 없어서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 뒤로 남편이 떠돌았지만 그래도 그 여자와 만나는 거는 유지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저와 가족들이 워낙에 관심을 안 주니까 본인도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서 외로워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지인분이 우연히 남편을 보는데 상간녀가 커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같이 화목하게 마시는 걸 보고 저한테 알려주었었어요. 전 그걸 듣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직접 달려가서 마구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인부들이 왜 이러냐며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부모님은 그러니 왜 결혼을 했냐며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미안하다며 저한테 연신 사과를 하고 그랬죠. 그 뒤로 남편하고 한동안 담을 쌓게 되었고 나중에 자식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아버지로 취급해주질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담을 쌓는 게 도리어 독이 되었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더더욱 더 상간녀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받은 월급 일부를 상간녀한테 선물 사주고 생활비로 보내게 되었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액수가 전보다 적어진 걸 보고 남편한테 물었는데 요즘 건설 현장이 영 좋지를 않아서 그런 거라며 거짓말을 친 걸 전 그대로 속아 넘어갔죠. 그런 걸 알아차렸을 때가 추석이었죠. 그때 남편 없이 자식들하고 같이 시댁에 내려와서 준비하는데 남편이 오는 거였죠. 근데 남편하고 그 상간녀하고 같이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니까 상간녀가 뻔뻔하게 대신 대답을 했죠. 당신이 남편한테 모질이 없게 대하니까 내가 챙겨주잖아.
여기서 나만큼이나 남편을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에 온 건 곧 결혼할 거라고 시댁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남편이 저하고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거였죠. 전 충격을 먹고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죠. 나중에 자식들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기절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며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모자라서 낫을 들고 죽이려고 해서 집안 친척들이 난리가 났었고 시아버지는 그 2명을 멀리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이 일어나고 시댁들도 남편하고 거리를 두게 되었죠. 저도 이쯤 되면 남편을 버려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희도 남편은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또 상간녀가 오더라고요. 저는 대체 왜 또 왔냐고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상이라도 하듯이 댁이 머무는 집과 세를 받아낸 건물을 저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 서류들을 주시는 건 물론이고 집에서 비워주셨으면 하네요. 이건 생각도 못했죠. 남편하고 떨어져 지냈지만 이 집과 건물이 남편 동의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날로 엉엉 울게 되었고 나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상간녀가 사는 곳에 가서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항의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암으로 하늘로 가게 되었고 상간녀가 이왕이면 제 가족은 물론이고 시댁들이 오면 좋겠다며 강제로 불러들였죠. 그때 상간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아주 화가 났을 거예요.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고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여기서 축복받고 잘난 사람이라고 난리 블루스를 쳤는데 아무도 그 상황에서 웃지 않았죠. 그리고 유언이 공개되었는데 웬걸 그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과 집, 건물은 모두 제 가족들에게 준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집, 재산 일부는 아들, 딸에게는 건물 한 채와 재산 정도를 물려주게 되었죠. 그걸 들은 상간녀는 잘못된 거라며 말도 안 된다며 저보고 사기를 쳤냐고 난리를 치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남편하고 오랫동안 지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죠. 처음에는 상간녀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노렸다며 어떻게든 빨아들여서 건물들을 자기 걸로 만들면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아무리 상간녀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았고 혹여나 죽을 것을 대비해 친구한테 자기 유서를 보관해달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상간녀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전했다고 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미안해하며 크게 울었죠. 자식들은 절 다독이며 이제 됐다고 말하고요. 상간녀는 결국은 시댁들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그 뒤로 저희들 앞에 얼씬도 안 하게 되었어요. 비록 바람을 피고 그래서 신뢰를 많이 무너졌지만 정신을 차려 죽는 순간에 가족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죽은 남편을 흘려보낸 강가에 가서 추모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잘해줬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잘해주세요. 전 그걸 남편한테 제대로 안 해서 지금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저는 이만 마칠게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히 보내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전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저하고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야 언제나 남편을 사랑해서 문제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하필 저희 부부와 엮일 뻔했죠. 그게 어쩌면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아내인 형님한테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형님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이지 여자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때가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남편 따라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이 됐지만 막상 친절하게 대하는 시부모님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면서 친근한 분위기로 갔죠. 그렇게 즐겁게 대화 하다가 제가 온다는 말에 아주버님 식구들도 오게 되었죠. 근데 어째서인지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왕 그래도 처음 보는 아주버님 식구들인데 인사를 제대로 하자고 생각하며 마주쳤는데 왠지 아주버님과 형님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언짢은 표정으로 어떻게든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아주버님이 보더니 갑자기 형님한테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 내 동생이 여자분이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당신이 좀 진중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제 앞에서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대체 뭐 하냐며 싸움을 말렸고 그렇게 제 시댁 인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 울면서 나 괜찮은 거지? 라고 물으니 남편은 괜찮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원래 시댁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도 싸워서 결국엔 같이 저녁을 먹는 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들은 정말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잘해주겠다며 말을 했죠. 저야 뭐 괜찮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와 형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형님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며 늘 저한테 뜬금없이 화를 내고 일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저 때문에 터진 거라고 하기가 그런 게 그 전부터 아주버님과 형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워낙에 시댁에서도 형님의 부모님 쪽에서도 결혼을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서 허겁지겁 결혼을 해서 서로에 대해 아는 시간도 없이 결합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도 집안일이 배분 문제로 싸우고 있는 상태로 제가 시댁 인사를 드리던 날에 시댁에 방문하였던 거고요. 그렇게 된 건데 형님은 절 좋게 보지는 않았죠.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안 제삿날이었는데 형님과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형님은 잠시 장을 본다며 음식들이나 재료 손질을 전부 저한테 맡기고 떠났고 잠시 온다는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편찮으셔서 몸져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제사상을 차리고 난 뒤에야 형님이 와서 미안하다며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친척들이 말해주기를 형님이 시내에 나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일을 다 맡기고 본인은 편히 쉬며 놀았다는 거죠. 그걸 들으니 저는 힘이 푹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졌고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며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쳤지만 오히려 제 뺨을 때리고 알아서들 하라며 시댁 밖으로 나가버렸죠. 아주버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며 쫓아갔고 저는 남편 곁에서 울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집안에서도 형님을 보는 시선들이 점점 안 좋아졌죠. 원래도 아주버님과 계속 싸워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저를 막 부려먹고 못되게 구는 걸 보고 친척들은 저를 응원했고 형님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죠. 그러자 형님은 절 더욱더 괴롭혔고 나중에 그걸로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저는 집에 남아있기로 하고 자기는 시댁에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허락했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줄어드니 점점 제 우울증이 나아졌어요. 남편은 다행이다라고 기뻐했는데 표정이 점점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몸조리나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댁에 갔다 오면 자꾸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남편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저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혹시나 사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죠. 이 요망한 년이 네 남편을 아주 잘 구워 삶았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당장 헤어져라.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이미 남편인 아주버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까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내 남편은 너무 무뚝뚝하고 무엇보다 심심하잖아. 하지만 도련님은 젊고 즐기기 딱이잖아. 그러니 어린 동생이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어찌 남편을 장난감으로 보냐고 뭐라고 하니까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다면서 마시던 커피를 저에게 뿌렸어요. 그날 그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너도 네 남편하고 똑같네. 난 네 남편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널 괴롭혀서 집에 따로 있게 만들고 꼬시려고 그랬는데
도련님은 계속해서 내 부탁을 거절하더라.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지긋한 생활을 어떻게든 벗어날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나버리고 저는 커피가 묻은 채로 휴지로 겨우 닦고 집에 들어갔죠. 친구하고 놀다가 제가 걱정돼서 일찍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가 화장이 엉망인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전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놀라며 결국은 그게 너한테로 왔냐면서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절 버리고 싶지 않았고 형님인 아주버님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 식구들은 물론 아주버님한테 말하니 시댁에서는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냐며 화가 났고 아주버님은 이 옆편네를 마구 때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그 뒤로 형님을 아는 적도 안 했어요. 형님은 어떻게든 사태를 무마하려고 저한테 찾아왔지만 이번엔 저도 지지 않았죠. 바로 뺨을 때리며 다시는 오지 말라며 침까지 뱉었어요. 하지만 절 그토록 밟으려던 형님은 이번엔 거기서 그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칵 뒤집히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남편을 꼬시는 걸 실패한 형님은 다른 남자와 몰래 사귀면서 아주버님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을 버리고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요. 그 일로 시댁은 더욱더 화가 나고 결국은 고소를 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어차피 다 끝난 일이라며 저와 남편, 아주버님이 말려서 이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죠. 요즘은 제가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은 늘 미안하다면서 절 도와주셔서 편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자식들, 저한테는 조카겠죠. 조카들이 같이 놀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또 막상 엄마가 없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못살게 굴고 남편을 꼬시려고 했다는 걸 생각하니 형님에 대한 안쓰러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조카들을 잘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한동안 형님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가 최근에는 다시 좋아져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보내고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꼬시려고 하더니 정말이지 별꼴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서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하네요. 지금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지속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 일을 하러 갈게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요즘 다들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죠? 저희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은 전 의사인 딸의 용돈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저도 요즘 많이 심심해서인지 주부들이 한다는 부업에 저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만의 짭짤한 용돈을 벌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남편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막상 제 자식이 떠나고 하니까 공허함이 든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자유롭고 돈도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은 거라며 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은 아예 우리랑 인연을 끊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했다는 거였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하고 남편은 친척의 소개로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며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나름 어떻게든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도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며 보태었죠. 남편이 워낙에 힘들게 돈을 벌고 늦게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집안일까지 맡게 되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신혼 때는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를 하며 극복하자며 어떻게든 빚을 갚으며 살았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점점 여유가 없더라고요. 돈은 그래도 나름 쌓이는 것 같으면서도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겨우 딸 하나를 낳았는데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바둑 학원에, 보습 학원에, 다양한 학원에 보내느라 돈을 참 많이 썼네요. 중학교 때에는 입시 준비한다며 학원을 보내며 가산이 휘어질 뻔했죠. 남편은 어떻게든 노후까지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며 일했지만 왠지 점점 지쳐 보이더라고요. 가끔 혼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이 굴레를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지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당시에 저는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서 그런 남편을 보고 도리어 화를 내며 자기는 이보다 더 힘들다고 소리를 쳤죠. 그렇게 불화가 점점 쌓이다가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되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얼굴을 거의 못 보며 지냈죠. 물론 나중에 지방에서 일은 마무리가 되어 다시 왔지만 얼마 안가 다시 따로 살게 되었죠. 너무나도 얼굴을 못 보고 서로 교류하는 게 없어서 거의 남처럼 느껴졌죠. 집은 남편 거라서 남편이 머물렀고 저는 친언니의 집에서 머물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물론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했죠. 그래도 남들한테는 저희 가족이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추석과 설날에는 같이 동반을 하지만 그 외에는 같이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죠. 친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박복하다고 절 위로해 주었죠. 그래도 저는 딸이 잘 자라는 걸 바랐고 기대대로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죠. 근데 막상 의대에 들어가니까 무슨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걸 가지고 의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하며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는 자기한테 위로 같은 거나 안부는 묻지 않으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게 웬 뚱딴지 소리인가 하며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일만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또 위로도 못 받았다며 이제 가족 쪽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바빠서 그런 거지 결코 남편을 버린 적이 없었다며 딸이 의대에 갔는데 기쁘지도 않으냐며 왜 무책임하게 그러느냐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이제 딸이 다 컸고 자기 알 바가 아니라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고 말았죠.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리며 아무리 그래도 결혼 초기부터 다졌던 마음과 사랑은 어디로 가느냐며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이 저를 내치며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갔죠. 그 뒤로는 집에 연락이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돼서 시댁에도 연락을 했는데 시댁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온 가족들이 나가서 남편을 찾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죠. 등록금은 다행히 친언니가 도와주고 그래서 딸이 무사히 의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저라도 어떻게든 일을 하며 딸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했죠. 식당 일에 물류창고 일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렇게 돈을 벌며 정신이 없을 때였죠. 어느 날 딸이 친구들이랑 지방으로 놀러 가는데 거기서 남편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어느 한 슈퍼마켓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웬 중년 여성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즉시 딸과 함께 어디냐고 말하며 당장 달려갔죠. 갔더니 세상에나 그렇게 가정이 힘들다는 사람이 글쎄 2살짜리 아들을 안고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고 옆에 중년 여성하고 같이 있는 걸 보니 바로 달려가서 남편의 뺨을 때렸죠. 남편은 어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이러려고 가정을 버리고 간 거냐고 말했죠. 그러자 중년 여성이 다가가서 뻔뻔하게 말을 하며 어머, 그동안 댁이 뭘 잘했다고 그래요? 이 남편이 당신들의 무관심으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제가 그 외로움을 덜어줬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할 거예요. 딸이 의대에 들어갔다면서요? 좋은 의사딸을 두었네요. 어차피 의사딸이 있으니 돈 걱정은 없잖아요. 그 말에 진짜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손을 들려다가 딸이 그러지 말라고 손을 잡았죠. 그리고 딸이 이러지 말고 일단 돌아가자고 말했죠. 그렇게 딸의 말대로 돌아가면서 남편의 일을 모든 지인들과 부모님, 시댁에 전해주었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럴 수 있냐며 놀라워하며 화가 단단히 났었죠. 시댁은 특히나 이건 용납할 수 없다며 직접 찾아가서 시어머니는 중년 여성을 마구 때렸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몽둥이로 때리며 자식 새끼냐고 욕을 했죠. 그렇게 한바탕이 나고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하자고 마음을 잡고 한동안 신경을 끄고 있었죠. 뭐 이혼은 진작에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글쎄 중년 여성이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들하고 같이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딸이 물을 뿌리며 이미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지웠다며 가라고 말했죠. 뭐 시댁에서도 같은 반응이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앞에서 다시 나타날 일이 없었고 그 뒤 소식은 없었죠. 아무리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일탈을 하면 누가 좋을까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죠. 물론 저도 솔직히 잘못을 한 게 있지만서도요. 딸은 혹시나 네 아버지한테 나도 잘못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딸이 누구나 다 힘들었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먼저 도망친 건 용서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저보고 당당히 일어서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키우신 거 이제 보답을 해주겠다며 저를 안아주었죠. 정말이지 그래도 전 자식복만큼은 타고난 것 같네요. 이제 딸이 저에게 보배이고 소중한 한 줄기의 빛 같네요. 그렇게 의사인 딸을 두니 정말이지 행복하고 든든하네요. 뭐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죠.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인데도 집에서 편하게 있어요. 전 편하게 보내며 인사를 드리고 퇴장을 할게요. 다들 건강히 보내세요.